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6월에 곧 또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6월에 그 ILC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자료로 스터디를 할 수가 없어서 2019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 작년에 회사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 데이터를 동일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그 2018년도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도만 바꿀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약간의 노가다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지금 뭐지? 이게 쉬운 작업은 정말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이해, 그리고 메뉴 이해,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업로드 정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업로드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의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 전표가 있고 매출 전표가 있고 일반 전표 입력이 있는데 모든 데이터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매출 전표 입력하고 일반 전표 입력하고 그쪽으로 데이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회사 데이터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출로 생긴 거를 그쪽에다 올려주고 일반 전표로 생긴 거를 다 그쪽으로 올려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 작업을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매출 및 매입 자료라는 엑셀 업로드 서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매출 자료, 매입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는 다 이 엑셀 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뭐 이거는 이제 매출 업로드하는 서식이고 그 다음에 매입도 과세가 있을 거잖아요. 매입 식당 과세, 뭐 매입 불공 공통, 매입 면세 의제, 매입 면세 차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매입세 금계산사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매입세 금계산사 특징이 있고 매출은 매출대로 특징이 있고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무언가 어떤 실질적인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면 쉬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스터디라는 거는 다양한 그 업종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쪽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이 한 가지 업종을 많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이번에는 부동산, 도매, 제조, 그 다음에 또 본지점 있는 법인, 그 다음에 뭐죠? 음식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반영을 그 프로그램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1년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이제 당장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으니까 그때 스터디를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스터디를 하려면 그 자료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을 볼 때도 매출과 매입이 반영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거래처 등록이 거래처 코드가 생성이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매출 매입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는 돈 받을 때가 생긴 거고 돈 줘야 될 때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통장에서 돈이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이러한 비즈니스 사업 구조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했을 때 저 나름대로는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러한 회사 구조 이 내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거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스터디원들을 공부를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첫 도전이었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저를 이제 믿고 첫 도전이지만 같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그 잘 스터디를 받으셔가지고 효과도 보시고 해서 그때 이제 많이 처음부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제1랩이라는 것도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고 뭐 블로그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하니까 정말 반신반의로 오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1년 과정인데 앞부분을 다 잘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잘라 먹은 앞부분을 배우지 못한 부분을 이제 이번에 같이 ILC로 해서 같이 할 거예요. 근데 뒷부분은 작년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거냐? 아니죠. 왜냐면 이번 2기에 ILC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제가 스터디를 만들 거예요. 작년에 스터디를 그대로 하면 저는 편해요. 저는 정말 편하지만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책으로 내기 위해서. 네. 책으로 내기 위해서 만드는데 작년엔 처음이었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온전한 책으로 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책을 구성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메모를 좀 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데 우선은 신입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월별로 어떤 업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커리큘럼이 월별로 되어 있긴 한데 그 각 시즌에 맞게끔 스터디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가 이제 월별로 했을 때 교재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월별로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목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세목별 교재도 만들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종별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업종별로 어떤 회사가 있어요. 뭐 제조업에 있다라고 하면 제조업에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부가세 신고부터 결산, 법인세 신고까지 또 물론 이제 원천세 신고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이 업종은 이렇게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세요라는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도 나름대로 쉬운 업종이긴 하지만 그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네, 물론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도 그 업종이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개인으로 아마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산이란 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또 결산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교재를 만들려고 다양한 종류로 해서 각 그 사람들한테 자기의 경력에 맞는 그런 교재를 정말 완전한 실무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교환으로 나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재가 좀 더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제가 1년 교재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두꺼워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법의 단점이 이 스터디에 약간 그게 좀 힘든 점이 뭐냐면 세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바뀌니까 바뀐 세법에 따라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네. 2019년도에 바뀐 세법들이 있어서 그 이제 개정세법 된 거, 세법 개정된 거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줘야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정말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교재를 정식화하게 되면 아마 교재 판매되는 금액은 더 낮아지긴 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거를 출판사에 넣을지 아니면 제가 자체적으로 완전히 교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지는 약간 이제 출판사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물론 출판사를 이용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교재를 다 만들어서 네,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자는 정말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을 위한 교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세무신고 자체는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세무대리인들이 훨씬 더 세무를 더 많이 접하고 있고 현재 실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아무래도 그쪽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가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물론 그 교재를 같이 보셔도 돼요. 이번 스터디 ILC ALC 하는 거는 일반 기업하고 세무대리인하고 구분해서 반을 클래스를 나누진 않았어요. 다 같이 할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구분을 해서 했었는데 나중에는 세무 업무 쪽은 어쨌든 일반 회사에서도 세무 업무는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세무 실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같이 스터디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제가 스터디에 넣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엑셀 조금 일정 부분만 그 부분만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대단한 엑셀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엑셀 스터디를 1시간, 2시간 정도 넣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도 항상 늘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만 해도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마 반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매출하고 매입 자료를 업로드하는 그 엑셀인데 이게 2018년도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걸 가지고 2018년도 자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2019년 자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2018년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 매입 매출장을 변환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짜집기를 다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다 수식이 뭔가 걸려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수식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매출인데 수출하고 그 영세율, 과세 매출 그 부분만 넣어져 있어요. 그리고 건별 매출은 지금 안 넣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매입 식당, 뭐 매입 면세 의제, 매입 면세 차양, 매입 불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제가 일괄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올리는 데이터마다 뭐 매입세 공개선서인데 불공된 매입세 공개선서는 그것만 한꺼번에 쫙 올리고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과세면세 겸용사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하잖아요. 그거에 반영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시트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쉬운 작업은 아니다. 한번 또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매년 한다라고 하면 계속 이 자료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매년 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반적인 이론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를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실무 시에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변경이 됐어요. 올해 2019년도에 가산세가 변경이 됐는데 작년 2018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도에 하다 보면 가산세가 맞지 않겠죠.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가세 신고할 그 시점에 스터디할 때 가산세도 있으면 가산세 반영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요율로 해서 가산세를 반영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교환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가산세율이 바뀌었는데 작년 데이터로 하게 되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번거롭기는 하지만 매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원래 그쪽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왜냐면 제가 이제 집비기치기 100점 불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하는 데들은 클라이언트들이잖아요.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인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쪽에 회계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사장님은 그렇다 쳐요. 근데 회계 담당자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만 클라이언트냐 아니면 세무대리인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업무를 할 때 서로 케미가 맞아야지 업무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터디하면서 얘기들을 하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양쪽에 그 입장 같은 거를 설명을 넣습니다. 이제 제가 데이터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제가 그냥 현재 업무하는 거를 그냥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이제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글자나 이런 부분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JL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그러니까 스터디 관련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얘가 참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조금은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스터디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나중에 JL의 프랜차이즈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네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되면 이제 제 강의안을 배포를 하겠죠. 저는 이런 강의안을 계속 만들어 낼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낼 거예요. 제 아이디어, 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접목을 해가지고 만들어 낼 건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면 굳이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죠. 이 프랜차이즈 가맹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세무실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저같이 오래된 경력자이신 분들이 실력이 있어요. 근데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게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처음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실력을 그냥 가만히 두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잡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실력이 있어가지고 다 만들어서 누군가 수요자들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어떤 만들어짐, 앞으로 계속 발생될 이슈 같은 거를 다 반영한 그러한 자료들을 받아서 내가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만드는 그 JL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하시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교환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죠. 세무실무 교육. 네.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교육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죠. 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면 내가 훨씬 더 발전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겠다고 가르치지만 실은 본인이 더 많이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업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로드를 하다가 오류가 떠서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서 업로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빨갛게 떴었는데 지금 빨간 게 없어졌죠. 지금 이게 신용카드 매출 올리는 건데 이게 신용카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업로드를 하는데 신용카드 매출인데도 세금계산서 매출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전표가 잘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은 모두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하나씩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업로드 기능을 이제 기능에서 제가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카드 매출은 이 거래처 등록법 중에서 카드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는 이 카드 거래처에서 데이터가 안 되고 일반 거래처 등록에 있는 것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반 거래처에다가 신한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만들다 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는 일반 거래처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카드 매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10을 해서 거래처 코드로 조회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카드 매출만 이렇게 뜨거든요. 요거를 일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신한카드 코코 60.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제가 환경 설정도 막 바꿔주고 할 텐데 이게 12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치고 있어요. 카드 매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다 바꿔줬고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면 이제 매출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83억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전년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출이 동일하죠. 네,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 누가 봐도 복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꿔줘야죠. 네. 임대료 수입이 여기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는 부동산 임대를 여기서 한꺼번에 했었거든요. 근데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별도로 하게 되면 이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안 돼요. 지점에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한 회사에 한 사업자 등록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이번 할 때는 따로 뺄 거예요. 매출은 다 올렸고 이제 매입이 문제입니다. 매입은 정말 많죠. 매입은 매출은 종류가 한 가지고 외상 매출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매입은 아시다시피 신용카드 매입부터 매입세 불공제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죠. 오늘은 이 데이터 올리는 거 다 하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밤 12시 예상합니다. 세상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어요. 누군가 놀고 있을 때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 자고 있을 때 일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 일하고 있을 때 저도 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보다 저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엑셀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짜집기 많이 하고 글 쓰는 작업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계정 과목을 보면 이게 외상 매입금인지 외상 매출금인지 알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일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계정 과목별로 나눠서 이거는 외상 매입금, 요거는 미지금 요걸 할 건데 이거를 그냥 하면 상대 계정 과목이 잘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정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원재료면 외상 매입금일 거잖아요. 원재료면 외상 매입금일 거고, 지급수수료면 미지급금일 거고. 이거를 근데 이걸 하나씩 바꿔주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매입세금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900건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썰어내고 피벗 테이블 계산 과목. 그러면 계산 과목이 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가 있으면 이 건물은 미지급금일 거잖아요. 아니면 상급금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미지급금이라고 보면 업무선정비 미지급금이죠. 우리는 이제 그 코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영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식재료는 주요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도 주요 사업 관련이 있고, 좀 상품도 마찬가지죠. 이 복수거래 공개는 복수거래로 하는 거는 일반적인 다른 거, 건물 매입이나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253 미지급금일 가능성이 많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정 과목이 되고요. 얘는 코드가 되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정 과목 코드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여기 업로드 하는데 상대 계정 과목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상대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돼서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더존에서는 업로드를 할 때 업로드하는 시트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 있어도 업로드하는 시트가 제일 앞에 있어야 그거를 업로드할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정 옆에가 상대 계정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코드 이쪽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vlookup 함수를 쓸 건데요. vlookup 함수는 정말 유용한 함수예요. 이것만 알게 되면 웬만한 엑셀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스터디할 때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계정 과목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중에서 여기 과세 불공 이렇게 있는데 과세인 것만 먼저 올리고 과세하고 영세, 면세를 올려볼까요? 그리고 카바는 따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공은 완전 따로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불공은 코드를 별도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매입장이 지금 900건이 넘는데 이걸 또 하나씩 입력을 하려고 보면 제가 스터디를 안 하겠죠.
스터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과세니까 근데 얘가 2018년 거 데이터긴 한데 여기 앞에서는 2019년으로 다 바꿔줘요. 이게 데이터 시트가 있고요. 업로드하는 시트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시트는 그 매출장 매입장 내역을 가져오는 건데 그거를 업로드 시트로 이제 수식을 걸어서 변환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매입 과세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매입 과세 쪽에다가 반영을 했었죠, 아까. 이쪽에 반영을 하고 지금 계정 과목이 여기 상계 계정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브이로그로 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같은 라인을 가져오면 되니까 매입 과세에 요거에다가 %하고 명령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계산 과목이 그 라인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어가지고 500번대도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여기가 00으로 돼 있지? 이건 그냥 지워버릴게요. 어쨌든 좀 지워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거 복수거래. 됐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또 올려줍니다. 얘는 불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제는 과세 유형은 54번이 왜 다 들어가 있지? 이거가 좀 그러네요. 데이터를 다 12월까지 안 불러왔었어. 그러면 매입도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식당 식자재 여기가 23번이 면제니까 면제도 잘 되는지 볼게요. 여기 왜 일요일로 돼 있지? 랩스는
성이 돼 있는데 이게 뭔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일에서 끝나야 돼? 이렇게 깔았나? 아까 삭제를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이렇게 검산도 해줘야 돼요.
전체 업로드를 해볼게요. 데이터가 많아서 오류 없이 잘 올라오네요. 이것도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근데 연세는 계산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연세는 연세는 전자가 아닐 수도 있어서 88번이 아닌 거는 제가 다 전자 아닌 대로 할게요. 너무 다 전자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연세고 연세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 아닌 거는 전자 아닌 걸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600건이 한꺼번에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834건데 단순이익이 816으로 바뀌었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조 제품이수 원가가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는 여기서 가면 단기 원재료 매입액하고 기타 경비가 또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볼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반 전표하고 메인리스트 전표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할 거예요. 제공을 하게 되면 쉽게 선생님들은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실무이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정말 실무자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실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교육을 하고 자료 제공을 하고 해서 선생님들은 수업만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JLL 생각하는 교육 분야 그 실무교육 쪽에 실무교육 쪽의 생각이에요. 실무교육 쪽의 비전이에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 찍는데 지금 1시간 걸렸는데 편집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지금 요거를 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12시까지 예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영상 그러니까 강의안 만드는 방법을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생물실무 교육 하시고 싶은 그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